송민순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총장직 내려놓으셨네요. 예, 제가. 예. 이게 뭐 학교에 뭐 이런 정치적 이런 부담되는 거 원치 않아서. 현실 정치에도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본의도 아니게 책 때문에. 예. 정치 회오리에 휘말려서 뭐 그만두었습니다. 사실은 그 대학에 영향 줄까봐 외교적인 인터뷰도 잘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요청드려도. 예, 가급적 안 했습니다. 뭐 책 쓰는데 몰두하고요. 그랬었군요. 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팩트가 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확인을 할게요. 예. 우선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07년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으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내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할 이유가 있느냐. 16일 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이 우리는 기권이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제 책에도 16일에는 기권으로 기울어졌다는 걸 기술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권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나라의 전체 이익을 생각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6일 날 저녁에.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로 18일 날 다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16일이 뭐 기권이 최종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랬었는데 왜 18일 날 또 회의가 열리고 또 유엔에 통보하는 것은 20일 날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한 그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은 안 났다라는 게 송민순 전 장관의 말씀이세요. 예. 기울어지기만 한 거다. 예, 그래서 20일 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예.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이걸 우리가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16일 현장에 있었던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또 박선원 비서관 이런 분들은 다 그날 결정이 최종 결정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또 메모도 있고요. 그 최종 결정인데 왜 18일 다시 회의를 하고 또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19일 날 보냈다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 민주당에서 밝혔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장관은 어제 16일에 최종 결정이 났는데 송 장관이 그날 밤에 편지를 보내서 뭐 이렇게 항명을 하니까 그 항명 때문에 18일의 회의가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회의가 다시 열린 것뿐이지 16일에 최종 결정이 안 났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건 주무장관이요. 이 주무장관입니다. 외교장관이. 그렇죠. 주무장관이 직을 걸고 반대하는데 최종 결정 났다. 항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내각의 운영의 기본 원칙에 틀린 거죠. 그러면 주무장관이 자기가 직을 걸고 반대하면 주무장관을 경질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내각이 제대로 되지. 위에서 그냥 하라 그러면 따라가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닌 말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줄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일.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기권을 이렇게 결정해서 했다는데 북한이 제가 불가피하게 북한에서 온 메시지를 냈지 않았습니까? 내놨는데. 발표하셨죠. 기권을 통보를 했다면은, 북한한테 기권했다고 했다면 왜 북한이, 안보리, 유엔 인권 결의에 찬성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 태도를 주시하겠다. 이렇게 엄포성으로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답을 보면 질문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시하신 그 문건 중에 북한에서 왔다는 반응, 그 문건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만약 문재인 후보의 주장처럼 기권으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반응이 올 리가 없다. 따라서 물어본 거다. 북한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얘기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6일 결정이 최종 결정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최종 결정이 난 후에 자필 편지로 항명 편지를 보냈다. 라는 그 항명 편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항명이 아니죠. 그건 결정이 항명이 아니죠.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을 찬성하다니까 북한하고 점심 그때 북한 총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점심도 먹고 올라와서 찬성하다니까 참 그렇네. 좀 이렇게 기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좀 의논해보라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래서 뒤에 남아서 의논하는데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기권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찍은 게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다시 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18일 날 회의가 열리고
19일 날 북한에다가 이런 거를 타진을 하고 그리고 20일 날 밤에 싱가포르에서 이 대통령 알겠습니다. 된 겁니다. 항명 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충정의 읍소 편지였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항명이라고 봅니까? 항명은. 근데 참 이상하게 말입니다. 송 장관님. 어떻게 송 장관님 빼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날 최종 결정이 났다. VIP가 최종 확인을 해주고 갔다. 라고 왜 그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메모를 제시를 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기권으로 기울어졌단 말씀이에요. 기울어진 것과 최종 결정은 완전 다른 다르죠. 이야기여서. 그렇죠. 주무장관이 반대를 한 상태에서 예.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이 최종적으로 이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제 편지에도 보면 그게 예. 호소가 그렇게 더 토론이 더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직을 걸고 이건 이 장관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의 표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끝까지 내가 주무장관이 반대를 했는데 최종 결정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고 끝까지 반대하셨단 말씀이죠. 16일 날. 그렇죠. 그렇죠. 자, 여하튼 그날 편지를 대통령께 보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18일에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회의를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다독이기 위한 회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송 장관은 이게 그러면 원점 재검토 회의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재검토를 이거 다시 해보라는 거죠. 어쨌든 주무장관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외교장관을 다독이기 위해서 했다는데 외교장관을 다독이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기권 결정을 해놓고 찬성을 치사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게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문 후보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8일 회의가 열렸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예. 북한에다 의견을 물어보자고 한 사람은 송민순 전 장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공개한 메모,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사전양해 구할 일이라면 이런 거 시도하지 마라. 이 사전양해 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알아보자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판단이 예. 유엔에서 상황을 타전에 이렇게 쭉 해보니까 예. 북한이 반발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하. 우리가 더 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 반발은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찬성을 하고 다른 분야는 더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예. 저 외교부의 이런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 그게 정말 그럴지 평양에 직접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당시 김만복 원장이 제안을 하고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통보, 이미 기권은 결정이 됐고 그냥 통보만 한 것이다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쪽에다 키를 주고 물어본 것은 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저 전통문이 가긴 갔다. 근데 그거는 기권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통보한 거다. 이 얘기고. 그 통보했다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다는 그 통보문의 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결의안의 내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남북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넣었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 기권을 북한이 원하는 기권을 했는데 왜 이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지 이게 결의안 완화를 노력을 기권할 건데 왜 결의안 완화 노력은 다른 나라하고 협의해서 왜 완화를 왜 시킵니까? 그 부분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지금 그런 반박이세요. 예. 참 이렇게 양쪽에서 내놓는 자료를 다 보고도 이게 지금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추가 증거 자료, 더 결정적인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요. 제가 어떤 자료를 어떤 걸 내놔도 이 정도로 지금 사실관계가 분명한데 그래도 이게 뭘 내놓는다고 해서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저런 이야기 있죠. 트럼프 미국의 선거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고 그래서 출생증명서 냈더니 그 출생증명서 가짜다 이랬잖아요. 예. 그런 이걸 지금 뭘로 봐도 이게 사실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놓는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결국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이 보냈다는 대북 전통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 말고
보낸 게 뭔지를 확인하면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거 공개하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 보낸 거에 대해서 메시지 내용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 문서로 뭐 나온 건 사진으로 나온 건 아니어서. 사진이 뭐 꼭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재인 캠프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았어요. 결의안 초안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국적이든 간에 남북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게 아니 우리 앵커분께서 이게 기권을 통보하는 내용인지 찬성을 시사하는 메시지인지 그 구분이 안 됩니까? 우리 한국말인데. 알겠습니다. 뭐 해석들은 다 다를 수 있어서. 아니 기권을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그런 통보를 왜 합니까? 여기서 뭐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하튼 송민순 전 장관의 생각은 그러하다는 말씀. 더 이상 그렇습니다. 추가 자료를 공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자 지금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청취자 고규원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셨는가?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어떤 메모라든지 북한의 반응문을 공개하신 이유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이런 걸 그 쪽지가 엄청난 비밀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문제는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제가 쓴 책이 근본적인 오류다 이렇게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책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책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책이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그냥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런 책을 쓰려면 제가 안 써야 되죠. 대선 후에 좀 그럼 하셨으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대선 후에 했으면 이럴 겁니다. 그 사람 전에 자기 책이 틀렸다고 할 때는 대선 증거 중에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했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적이다. 아마 이 사람 오히려 정치적으로 고려했지 않았나 이렇게 봤을걸요. 틀림없이 그렇게 볼 겁니다. 오히려 지금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대선 앞에 그냥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대선 앞에 아니라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이게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퇴임 후에 10년도 안 돼서 이런 걸 해고를 하고 공개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아니 10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비밀을 공개하기에. 미국 사람들요. 2-3년 퇴임하고 2-3년 내에 해고를 내고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들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문제를 마음대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츠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자기 그만두고 나서 2년 후가 책을 내가지고 우리 당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놨어요. 책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제가 이런 걸 보고 우리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쓰고 그래서 그거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제가 해고를 통해서 곧바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더 컸다는 생각이 말씀.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저 책에 보면은 상세히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책은 3년이 걸려서 작년에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왜 이 선거철 앞두고 했냐. 제가 3년 전에 책을 쓰고 그다음에 2015년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하고 전혀 같은 게 없었어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 혹시 그때가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하고 어쩌고 할 때라 반기문 총장을 돕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만난 적도 없고 선거한다고 그래서 난 그분한테 이런 선거는 맞지 않다고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충고했습니다. 반기문 총장한테 나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몇십 년 전에 한국 정치는 모든 걸 버리려면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업무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음모론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취자 정민호님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국민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걸 또 내놓은 건 선거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이 선대위원장이 뒤에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손학규 씨가 지금 대선 후보입니까? 선대위원장. 대선 후보란 제가 누구의 선대위원장을 도우기 위해서 이런 자기 책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마 뭐 선대위원장을 돕기 위해서는 아니고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말씀하셨겠죠? 이제 제 책의 이 온전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예. 또 온갖 지금 연결을 시키고 업무를 하는데 저는 이런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예. 안 왔고 지금도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하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예.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다. 예. 자꾸 이렇게 현실 정치하고 엮여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게 상당히 좀 심경이 어떠세요? 심경이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거 뭐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나오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그 뭐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고발 같은 거 갈 것 같다 했는데 실제 고발을 했대요. 잠깐만요. 문자를 무슨 문자를 받으셨어요?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 누가요? 이거 문 캠프에서 캠프 분이? 캠프의 사람이. 예. 캠프 사람,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캠프 사람이 그런 문자 용서하지 않겠다? 예, 몇 배로 갚아주겠다. 아니 캠프에 어떤 좀 제가 이름을 지금 책임이 있는 정도 높은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몇 배로 갚아주겠다? 예. 그 문자 가지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죠. 제가 참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문 캠프에서 이 전화가 왔어요. 책이 이렇게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예, 문의 전화할 수 있죠. 예. 예, 그 책이 나오자마자 나왔어요. 그 이제 크게 언론에 크게 나오기 전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10년 전 그때는 다들 뭐 충정으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알아보고 할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갑자기 색깔 종북론으로 막 비화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다니까 이게 제 책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은 착잡하고 착잡하다.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정 전 장관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 국가 기밀, 어떤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그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하고 한 번쯤 확인 절차, 같이 기억을 좀 맞춰보는 절차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저렇게 맞춰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기억보다도 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이 책이 530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저는 주로 이 기록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인 기록, 공개 기록. 예,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맞춰보고 논란을 더 했으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제가 확실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입각해서 확실하다. 예, 그렇게 한 겁니다. 30년 후에 대통령 기록물 지금 묶여져 있는 것들 다 풀리고 나면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30년 후에도 이거 갖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인권에 관한 이 부분이 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핵과 통일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서 정권의 말에 가서 이거를 대북 정책을 우리의 페이스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쫓겨다니면 안 된다. 그래야 정책이 뒤로 잘 넘어간다. 30년 후에 그 기록물이 지금 묶여있는 것들이 다 나와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내 책이 맞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후회는 안 하십니까? 회고록 낸 거.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1위고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뭐 고발도 당하시고 해서요. 예, 이게 누가 지지율 1위고 몇이고 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의 그 교훈을 살려가지고 지난 30년간 보십시오.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핵 문제가 걸려서 넘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예, 이게 주변국 끌어가고 북한 끌어가려면은 우리는 이런 좀 지속력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찾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게 무슨 누가 지지율 1위고 2위고 그거는 이 책의 방향이나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방송 첫 출연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반박에 대해서 입장 명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총장직 내려놓으셨네요.
예, 제가 예. 이게 뭐 학교에 뭐 이런 정치적 이런 부담되는 거 원치 않아서 현실 정치에도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본의도 아니게 책 때문에 예. 정치 회오리에 휘말려서 뭐 그만두었습니다. 사실은 그 대학에 영향 줄까봐 외교적인 인터뷰도 잘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요청드려도. 예, 가급적 안 했습니다. 뭐 책 쓰는데 몰두하고요. 그랬었군요. 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팩트가 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확인을 할게요. 예. 우선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07년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으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내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할 이유가 있느냐. 16일 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이 우리는 기권이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제 책에도 16일에는 기권으로 기울어졌다는 걸 기술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권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나라의 전체 이익을 생각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6일 날 저녁에.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로 18일 날 다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16일이 뭐 기권이 최종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랬었는데 왜 18일 날 또 회의가 열리고 또 유엔에 통보하는 것은 20일 날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한 그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은 안 났다라는 게 송민순 전 장관의 말씀이세요. 예. 기울어지기만 한 거다. 예, 그래서 20일 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예.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이걸 우리가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16일 현장에 있었던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또 박선원 비서관 이런 분들은 다 그날 결정이 최종 결정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또 메모도 있고요. 그 최종 결정인데 왜 18일 다시 회의를 하고 또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19일 날 보냈다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 민주당에서 밝혔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장관은 어제 16일에 최종 결정이 났는데 송 장관이 그날 밤에 편지를 보내서 뭐 이렇게 항명을 하니까 그 항명 때문에 18일의 회의가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회의가 다시 열린 것뿐이지 16일에 최종 결정이 안 났던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건 주무장관이요. 이 주무장관입니다. 외교장관이. 그렇죠. 주무장관이 직을 걸고 반대하는데 최종 결정 났다. 항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내각의 운영의 기본 원칙에 틀린 거죠. 그러면 주무장관이 자기가 직을 걸고 반대하면 주무장관을 경질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내각이 제대로 되지. 위에서 그냥 하라 그러면 따라가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닌 말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줄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일.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기권을 이렇게 결정해서 했다는데 그 기권 결정을 해놓고 찬성을 취사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게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문 후보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8일 회의가 열렸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북한에다 의견을 물어보자고 한 사람은 송민순 전 장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공개한 메모,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사전양해 구할 일이라면 이런 거 시도하지 마라. 이 사전양해 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알아보자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판단이 유엔에서 상황을 다전히 이렇게 쭉 해보니까 북한이 반발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할 것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더 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 반발은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찬성을 하고 다른 분야는 더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제 외교부의 이런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 그게 정말 그런지 그럴지 평양에 직접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당시 김만복 원장이 제안을 하고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통보, 이미 기권은 결정이 됐고 그냥 통보만 한 것이다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쪽에다 키를 주고 물어본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저 전통문이 각인 같다. 근데 그거는 기권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통보한 거다. 이 얘기고. 그 통보했다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다는 그 통보문의 요지 한번 보십시오. 그 결의안의 내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남북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넣었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기권을 북한이 원하는
기권을 했는데 왜 이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든지 이게 결의안 완화를 노력을 아니 기권할 건데 왜 결의안 완화 노력은 다른 나라하고 협의해서 왜 완화를 왜 시킵니까? 그 부분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지금 그런 반박이세요. 예. 참 이렇게 양쪽에서 내놓는 자료를 다 보고도 이게 지금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추가 증거 자료, 더 결정적인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요. 제가 어떤 자료를 어떤 걸 내놔도 이 정도로 지금 사실관계가 분명한데 그래도 이게 뭘 내놓는다고 해서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저런 이야기 있죠. 트럼프 미국의 선거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고 그래서 출생증명서 냈더니 그 출생증명서 가짜다 이랬잖아요. 네, 그런 이걸 지금 뭘로 봐도 이게 사실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놓는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결국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이 보냈다는 대북 전통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 말고 보낸 게 뭔지를 확인하면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거 공개하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 보낸 거에 대해서 메시지 내용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 문서로 나온 건 사진으로 나온 건 아니어서. 사진이 꼭 있는 게 거기서 문재인 캠프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았어요. 결의안 초안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게 지금. 아니 우리 앵커분께서 이게 기권을 통보하는 내용인지 찬성을 시사하는 메시지인지 그 구분이 안 됩니까? 우리 한국말인데. 알겠습니다. 뭐 해석들은 다 다를 수 있어서. 아니 기권을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그런 통보를 왜 합니까? 여기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하튼 송민순 전 장관의 생각은 그러하다는 말씀. 더 이상 그렇습니다. 추가 자료를 공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자, 지금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청취자 고규원님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셨는가?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어떤 메모라든지 북한의 반응문을 공개하신 이유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이런 걸 그 쪽지가 엄청난 비밀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문제는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제가 쓴 책이 근본적인 오류다 이렇게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책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책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책이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그냥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런 책을 쓰려면 제가 안 써야 되죠. 대선 후에 좀 그럼 하셨으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대선 후에 했으면 이럴 겁니다. 그 사람 전에 자기 책이 틀렸다고 할 때는 대선 증거증이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했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이 사람 참 오히려 정치적으로 고려했지 않았나 이렇게 봤을걸요. 틀림없이 그렇게 볼 겁니다. 오히려 지금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대선 앞에 그냥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대선 앞에 아니라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이게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재임 후에 10년도 안 돼서 이런 걸 해고를 하고 공개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10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비밀을 공개하기에. 미국 사람들요. 2-3년 퇴임하고 2-3년 내에 해고를 내고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들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문제를 마음대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츠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자기 그만두고 나서 2년 후인가 책을 내가지고 우리 당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놨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제가 이런 걸 보고 우리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쓰고 그래서 그거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제가 해고록을 통해서 꼭바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더 컸다는 생각이 말씀.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저 책에 보면은 상세히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책은 3년이 걸려서 작년에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왜 이 선거철 앞두고 했냐. 제가 3년 전에 책을 쓰고 그다음에 2015년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하고 전혀 같은 게 없었어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 혹시 그때가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하고 어쩌고 할 때라 반기문 총장을 돕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만난 적도 없고 선거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이게
이런 선거는 맞지 않다고 그 훨씬 전에 그 몇 년 전에 청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한테 나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예, 몇십 년 전에 한국 정치는 모든 걸 버리려면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예. 이렇게 약간 그 업무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왕 음모론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또 하나 저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취자 정민호님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국민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걸 또 내놓은 건 선거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이 선대위원장이 뒤에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손학규 씨가 지금 대선 후보입니까? 위원장. 만약에 대선 후보란 말이 제가 누구의 선대위원장을 도우기 위해서 이런 자기 책 이거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마 뭐 선대위원장을 돕기 위해서는 아니고,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말씀하셨겠죠? 이제 제 책의 이 온전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또 온갖 지금 연결을 시키고 업무를 하는데, 저는 이런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예. 안 왔고 지금도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하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예.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다. 예. 자꾸 이렇게 현실 정치하고 엮여서 이 이야기가 돌아가는 게 상당히 좀 심경이 어떠세요? 심경이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거 뭐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나오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그 뭐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고발 같은 거 갈 것 같다 했는데 실제 고발을 했대요. 잠깐만요. 무슨 문자를 받으셨어요?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 누가요? 이거 문 캠프에서. 캠프 분이? 캠프의 사람이. 예. 캠프 사람,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캠프 사람이 그런 문자, 용서하지 않겠다? 예, 몇 배로 갚아주겠다. 캠프에 어떤 제가 이름을 지금 책임이 있는 정도 높은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몇 배로 갚아주겠다? 예. 그 문자 가지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죠. 제가 참,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문 캠프에서 전화가 왔어요. 책이 이렇게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예, 문의 전화할 수 있죠. 예. 예, 그 책이 나오자마자 나왔어요. 그 이제 언론에 크게 나오기 전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10년 전 그때는 다들 뭐 충정으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알아보고 할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갑자기 색깔 종북론으로 막 비화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책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은 착잡하고. 착잡하다.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정 전 장관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 국가 기밀, 어떤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하고 한 번쯤 확인 절차, 같이 기억을 좀 맞춰보는 절차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북한이, 제가 불가피하게 북한에서 온 메시지를 냈지 않았습니까? 내놨는데. 발표하셨죠. 기권을 통보를 했다면은, 북한한테 기권했다고 했다면 왜 북한이, 안보리, 유엔 인권 결의에 찬성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 태도를 주시하겠다. 이렇게 엄포성으로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예. 답을 보면 질문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제시하신 그 문건 중에 북한에서 왔다는 반응, 그 문건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만약 문재인 후보의 주장처럼 기권으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면, 예.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반응이 올 리가 없다. 따라서 물어본 거다, 북한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얘기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6일 결정이 최종 결정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예. 최종 결정이 난 후에 자필 편지로 항명 편지를 보냈다. 라는 그 항명 편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항명이 아니죠. 그건 결정이 그자리에서 항명이 아니죠.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을 찬성하다니까 북한하고 점심 먹고 그때 북한 총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점심도 먹고 올라와서 찬성하다니까 참 그렇네. 좀 이렇게
기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좀 의논을 해보라 하고 자리를 떴어요. 예. 그래서 뒤에 남아서 의논하는데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기권으로 기울어진 건 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찍은 게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다시 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18일 날 회의가 열리고 19일 날 북한에다가 이런 거를 타진을 하고, 그리고 20일 날 밤에 싱가포르에서 이 대통령 알겠습니다. 된 겁니다. 항명 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충정의 읍소 편지였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항명이라고 봅니까? 항명은. 근데 참 이상하게 말입니다. 송 장관님. 어떻게 송 장관님 빼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날 최종 결정이 났다. VIP가 최종 확인을 해주고 갔다. 라고 왜 그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메모를 제시를 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기권으로 기울어졌단 말씀이에요. 기울어진 것과 최종 결정은 완전 다른 다르죠. 이야기여서. 그렇죠. 주무장관이 반대를 한 상태에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이 최종적으로 이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 편지에도 보면 그게 호소가 안 되면, 호소가 그렇게 토론이 더 안 되면은 저는 이제 직을 걸고 이건 이 장관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의 표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끝까지 내가 주무장관이 반대를 했는데 최종 결정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고 끝까지 반대하셨단 말씀이죠. 16일 날. 그렇죠. 자, 여하튼 그날 편지를 대통령께 보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18일에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회의를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다독이기 위한 회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송 장관은 이게 그러면 원점 재검토 회의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재검토를 이거 다시 해보라는 거죠. 어쨌든 주무장관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외교장관을 다독이기 위해서 했다는데 외교장관을 다독이기 위해서 북한에다가